자,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잘 지내시죠? 네. 합격을 기원합니다. 자, 우리 정책목 어때요? 페이지는 13페이지가 합니다. 지문형 문제가 그쪽은 좀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그 페이지는 1.5 문제가 나올 거예요. 13페이지는. 네. 자, 괄호 1번부터 갑니다. 동그라미 1번은 용어 정리죠. 토지 이용 계획, 도시 개발 등이 한 번 잘못되면 종전으로 되돌리기 어렵다. 뭐라고 합니까? 비가역성이다. 용어 정리는 돼야 됩니다. 나머지는 모르더라도 비가역성 특성이었고. 2번은 이제 숙지하셔야 돼요. 정책이 의사결정 과정이니까 계획 수립을 먼저 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정책을 정의할 때는 문제를 해결하는 정부의 개입이라고 하는 거니까 처음에 할 게 뭐다? 문제, 인지다. 그리고 그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한 다음에 끊고, 문제는 복잡하고 다양하다라고 했죠. 그렇게 여러 가지 대안을 작성해보고 실행할 수 있는가 평가를 한다 그랬습니다. 그 중에 가장 좋은 대안을 선택하는 걸 최적 대안의 선택. 세 번째, 네 번째를 묶어버리면 계획이에요. 그 나머지는 편하다. 이제 정책을 집행을 하고 마지막에 뭐 한다? 평가의 과정을 진행이 됩니다. 그냥 두 문제 따서 외우는 것보다 논리적 흐름을 잘 볼 필요가 있고, 첫 번째가 계획 수립이 아니고 뭐다? 문제 인지라는 걸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동그라미 2번은 정의죠. 정책에는 정의, 바람직한 활동을 유도하기 위한 목표 설정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각종 부동산 대책의 결정 및 운용에 관한 키워드 잡으세요. 공적 계획이라고 되어 있죠. 공적 계획이나 뭐다? 실행에 이런 뭐 중간에 뭐 X로 물어볼 건 아닌 거니까 그렇게만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3번 불량주택의 문제를 해결하고 주거 복지 증진을 위해 정부가 개입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형평성 측면의 정치적 기능이다라고 구분하는 겁니다. 그럼 4번 시장 실패 동그라미 쳐주세요. 시장 실패를 정의합니다. 시장 기구와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지 못한 상태죠. 그럼 수요량 공급량이 일치하지 않는다. 그럼 사회적 우생이 감소하는 5가지를 공부했어요. 불완전 경쟁, 규모의 경제, 공공재, 정보의 비대칭, 외부 효과. 그렇습니까? 그럼 맞나요? 잘못된 게 뭐예요? 소득 불균형. 소득 불균형은 시장 실패가 아니다. 그러니까 개념 정리가 중요한 거니까. 역시 3번의 앞에 있는 불량주택도 그 원인은 낮은 소득의 산물이죠. 그것도 시장 실패가 아닙니다. 조심해서 소득 균형 빼고. 그러면 시장 실패가 되면 사회적 후생이 감소하죠. X 소득 불균형은 시장 실패가 아니다. 5번 도로, 공원 등 공공재 공급을 유도하기 위해 왜 공급을 유도한다고 그러죠? 이게 과소 생산이 되죠. 그래서 보조금을 지급을 하는 것은 시장 실패를 수정하기 위한 효율성 측면의 무슨 기능? 경제적 기능, 형평성 측면이 나오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균형 상태가 아닌 거니까 시장 실패를 수정하는 정부의 기입이다. 6번 시장 가격이 임의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러니까 이걸 줄여 이렇게 쓰면 뭐예요? 가격을 누가 임의대로 결정한다는 얘기죠. 그렇습니까? 가격을 누군가가 임의대로 결정하면 시장 실패 요인이 된다. 주어지는 가격을 받아들이는 건 뭐라 그래요? 가격, 수능. 가격 수능 상태는 완전 경쟁이죠. 이건 시장 실패 요인 아니에요. 그러면 누군가가 가격을 임의대로 결정하면 가격을 담합하면 시장 실패 요인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거 중요한 사항이었습니다. 더군다나 독과점이란 말이 뭐 있죠? 생산자가 하나거나 소수면 가격을 높게 책정해서 자 양을 줄여서 높게 책정하면 소비자가 높은 가격을 지불해야 되죠. 때문에 재화의 소비량이 감소하니까 사회적 우생이 감소한다. 독과점 공급자의 존재는 시장 실패 원인이 된다. 맞지요? 5 됐습니다. 평균 비용이 체감하는 사람 줄여서 뭐라 그래요? 비용 체감 산업. 규모의 경제 그대로 그러니까 생산 규모, 판매 규모를 확대할수록 비용이 점점 절약되는 현상이다. 그것을 누리는 대기업은 좋은데 뒤따라가는 후발 기업의 경쟁력이 떨어지니까 시장 구조는 자연 독점화된다 그랬죠. 그것도 시장 실패 요인이
된다. 그 질문 조심하셔야 돼. 자원 배분의 효율성은 달성되지 못한다라고 해야 되죠. X. 그것도 시장 실패의 원인이다. 그럼 정부는 규모의 경제로 발생하는 시장 실패를 보완하기 위해서 개입한다. 이런 표현이 가능한 겁니다. 유의해야 할 질문이었고 8번 공공재는 시장에 맡겨두면 정부가 개입 안 하면 과소 생산되지요. 정부가 그래서 공공재를 직접 공급하기도 한다. 공공재의 특성 비경합성과 비배제성. 그게 잘못됐잖아요. 이런 말 넣으면 안 된다. 뭐다 그러면 비배제성이어야 되죠. 가격을 지불하지 않더라도 소비로부터 배제되지 않는 성질. 비경합이라고 쓰면 안 돼요. 비배제성이다. 그럼 비경합은 타인과 경쟁하지 않고도 재화를 충분히 소비할 수 있다. 그렇습니까? 그 함께 소비해도 그 소비량이 줄어들지 않은 걸 비경합성이라고 했습니다. 용어 정리 필수였어요. X 됐고 10번 시장 참여자가 접하는 정보의 양과 질의 차이가 있다. 정보가 비대칭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자원 배분의 효율성은 달성되지 못한다. 균형 상태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정보를 많이 가진 자는 도덕적이 정보가 부족해서 불리한 선택은 역선택이라고 했으니까 정보를 많이 보유한 측에서 했잖아요. 이미 답은 나왔다. 그 고지 의무를 게을리하는 것은 도덕적이라고 해야 되죠. X. 그럼 정보가 부족한 측에서 하지 말아야 할 거래 하는 경우를 뭐라고 한다? 역선택이다. 정보가 부족해서 불리한 선택을 하는 걸 역선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11번은 뭐라고 해야 돼요? 도덕적 해이라고 해야 됩니다. X. 12번 보급률이 100%를 넘는 선진국은 주택정책에 관심을 두지 않는 경향이 있다. 그것도 X다. 시장 자체가 불안전하기 때문에 100%를 초과해도 효율성 달성되지 못하고 형평성도 달성되지 못하므로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13번 주택정책의 구체적인 목표는 주택의 양적 부족 해결 맞고요. 질적 향상도 맞다. 주거권 보장도 다루게 된다라고 해야 되죠. X. 이게 주거권 보장이 이제 뒤에 언급이 됩니다. 그게 대표적으로 주거급여제도, 최저 주거 기준 이런 표현들입니다. 그러니까 주거권 보장도 다룬다라고 정의하면 되겠습니다. X 됐고요. 14번 정부는 부동산 자원의 최적 사용이나 최적 배분을 위해 거기 밑줄 하세요. 그게 의미가 뭡니까? 그게 균형을 유도한다는 얘기예요. 다른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균형을 유도한다라고 시험장에 안 나고 표현이 바뀌는 거니까 균형을 유도하기 위해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개입할 수가 있다는 거. 그렇습니까? 그 수요량과 공급량을 일치시키기 위해서 개입한다는 표현이었어요. 15번 앞에 동그라미 치고 정부의 실패라고 되어 있죠. 그 시장 실패와 정부의 실패는 같은 의미가 아니다. 정부의 개입으로 인해 이전보다 더 비효율적이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정부의 시장 개입은 사회적 후생 손실을 낳을 수도 있다. 그걸 정부의 실패라고 했던 겁니다. 잘 구분할 필요 좋습니다. 외부 요건은 별표가고요. 외부 요건은 가격 기구 밖에서 발생하죠. 공부하는 이유는 균형 상태가 아니다. 시장 실패의 원인을 공부한 걸 들었습니다. 어떤 경제 주체의 행위가 그 행위가 의도한 행위는 아니죠. 뭐 뒤에 언급이 됩니다. 시장 기구를 통하고 통하지 않고 밑줄 딱 가고 조심해서 곳곳이 함정이에요. 거래 상대방의 의도하지 않은 이익을 주면서도 끊어보세요. 맞나요? 거래한 거 아니라 그랬어요. 그럼 뭐래요? 제3자다. 3자에게 바꿔야 되죠. 의도하지 않은 이익을 주면서도 그에 대한 대가가 지불되지 않는 경우를 정해 외부 요건. 잘못됐죠? X 어디가 잘못되었어요? 거래 상대방 아니에요. 거래한 거 아니에요. 제3자라고 했습니다. 1-기억 외부 요건은 한 사람의 행위가 3자의 경제적 후생에 영향을 미치죠. 그에 대해 지급된 보상을 3자가 인지하지 못하는 현상이다. 그것도 잘못됐다. 그러니까 지급된 보상이라면 잘못됐죠. 그에 대해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잘 찾아야 됩니다. 똑같은 시험 또 틀리면 안 되는 거니까 기회에 대해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다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그것도 X가 됐고 정해 외부 효과를 유발하는 재화는 사회적 최적보다 더 적게 과소 생산되는 경향이 있다. 그렇죠? 3번 생산의 긍정적 외부. 여러분 집어넣어야 돼요. 생산이니까 편익의 비용이에요.
비용, 그 중요하다고 했어요. 사적 비용이 사회적 비용보다 크다고 해야 되는데 뒤에 작다라고 명시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사회적 비용이 사적 비용보다 작다. 그러니까 외워서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필표도 해가세요. 중요하다. 생산 측면의 정의의 비효과는 뭐가 다 기억이 나야 돼요? 공공재, 도로, 공원이 다 기억이 나야 됩니다. 그거 만드는 사적 주체의 비용이 많이 들어가죠. 근데 우리가 공짜로 이용하려고 하죠. 대가를 지불하지 않더라. 그러니까 과소 생산이 되고 정부가 개입해서 사적 주체에게 보조금 지급을 통해 시장 개입을 하더라 그랬죠. 그러니까 정정 잘 하셔야 돼. 사회적 비용이 사적 비용보다 뭐하다? 작다. 4번 소비 측면에 부정적이다. 소비는 편익이 나와야죠. 그러면 3자에게 피해를 주죠. 사회적 편익이 더 작지요. 근데 뒤에 크다라고 명시했으니까 사적 편익이 사회적 편익보다 뭐하다? 크다. 그래서 쓰기 나름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사회적 편익은 더 작다. 뒤에를 바꿔버릴 수 있는 거니까 대응은 분명히 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5번 갑니다. 소비에 있어서 긍정적 외부 효과를 유발하는지와 정의 외부 효과죠. 그럼 뭐가 더 크다? 사회적 편익이 더 크다. 잘못됐죠? 사적 편익보다 사회적 편익이 더 크다라고 할 사항입니다. X 맞나요? 3자의 이익을 준다. 사회적 편익이 더 크다. 6번 정부는 사적 편익과 사회적 비용을 일치시키기 위해 시장에 개입한다. 이렇게 가면 안 된다 그랬어요. 편익끼리 비용끼리. 그 사적 편익과 사회적 편익을 일치시키기 위해 혹은 사적 비용과 사회적 비용을 일치하게 개입을 한다라고 해야 되죠.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게 아까 보고 왔던 최적 배분을 유도한다는 얘기예요. 그게 균형을 유도한다는 얘기고, 그럼 정부가 개입하면 두 개가 이퀄이 되는 건 아니죠. 두 개를 각계하게 개입할 뿐이지 그게 이퀄이 되는 건 아니었습니다. 7번 외부 비경제 밑줄에서 외부 비경제가 뭐예요? 부의 효과다. 그럼 정의 효과는 뭐라 그래요? 외부 경제. 그러니까 용어를 잘 아셔야 돼. 그 외부 비경제에 대한 정부의 개입은 있죠. 정부의 개입 동그라미 치고 어떻게 개입해요? 과다 생산되니까 규제하잖아요. 그럼 규제하면 수요나 공급이 어디로? 좌로 간다라고 해야 되죠. X. 그렇게 최적을 유도한다. 외부 비경제 자체가 수요 공급이 좌로 이렇게 이동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에 대해 정부가 뭐 하면 개입을 규제하면 수요나 공급이 감소되죠. 최적을 유도한다. 좌측으로 이동한다라고 해야 되죠. X. 용어 정리 정의의 부효과는 핀피 현상이죠. 부는 님비 현상이다. 뭐 이미 물어봤던 표현이었고 9번 부의 외부 효과는 사회가 부담하는 비용을 크게 만들기 때문에 맞나요? 사회적 비용이 크다 그랬잖아요. 그럼 정부의 시장 개입을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다. X. 그러면 사적 주체 간의 협상이나 교섭을 통해 해결할 수도 있다. 코즈의 정의를 알고 있냐고 물어본 거잖아요. 다만 현실 경제에 적용하는 건 쉬운 건 아니더라 그랬습니다. 10번 부의 외부 효과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조세 부과 부담금 부과 배출권 거래도 챙기세요. 우리 시험에 아직은 안 물어봤습니다만 규제 등을 통해 개입을 하지요. 여기 보조금 지급이란 말이 들어가면 안 돼요. 부는 과다 생산, 과다 소비가 되므로 규제라는 틀림인 것이고 정의라고 물어봤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보조금 지급을 통해 개입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토지 정책으로 갑니다. 조세 감면 정책, 정보체계 구축. 정보체계 구축을 받고 있으면 행정상 지원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습니까? 금융지원 정책. 그러니까 조세 행정, 금융지원, 보조금 지급을 통해 시장 기능을 높이는 거 무슨 개입? 그 직접 개입이라고 쓰시면 안 돼. 직접 개입의 의미는 뭐가 나와야 돼요? 사거나 팔아서 개입한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공영개발, 토지은행, 공공투자사업 등을 직접 개입이라고 했습니다. 그 필수로 정리를 해야 될 거고요. 2번 공영개발의 필요성 동그라미 쳐서 두 번째 줄에 공영개발은 누가 해요? 공적 주체. 정부가 하는 건 기본적으로 형평성과 뭐로 대응한다? 효율성. 그 두 가지로 대응하는 거니까 토지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제한되고 형평성 달성의 문제는 공영개발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토지은행, 토지 비축이죠. 공공자유보유란 말이 수익 없이 방치하는 거죠.
민간에 수요가 없으면 상당 기간 관리상의 문제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 용어를 알아야 돼요. 관리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맞죠? 오되었습니다. 지역지구지 필수정의, 지역지구지는 토지시장의 실패를 방지하고 정해외부 효과라고 쓰면 안 돼요. 부의 외부 효과를 차단 제거해서 토지용의 무엇을 효율성화하는 마지막 줄까지 규제 방법입니다. 지역지구지는 직접 개입 그런 말 안 쓴다 그랬어요. 규제 방법이라는 걸 인지를 할 필요가 있고. 5번 용도지역지구지는 사적시장이 외부 효과에 대한 효율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할 때 정부가 규제한 방법으로 채택할 수 있다. 그렇습니까? 표현을 바꿔놓은 것이고. 6번도 잘 챙겨야 돼요. 지역지구 첫 번째 줄에 공공토지 서비스 공급수단으로 활용된다라고 되어 있죠. 그게 무슨 의미다? 경제적이고 용도적 공급이다. 용도에 맞게 지정해서 공공용지 확보수단으로 활용이 된다. 딸랑 그렇게 물으면 고민스러워집니다. 그러니까 공공용지 확보수단이 되고 끊고 토지자원의 활용 측면에서 개발과 보전의 조화, 개발할 토지 개발하고 문화재 자연환경이 보존하면 후대에게 잘 물려줄 수 있죠. 그럼 뭐라고 쓴 거예요? 세대 간 형평성을 유지. 괄호 열고 공공복리 증진. 표현을 바꿔서 물어봤으니까 공공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맞지요? 다만 문제점은 뭐였어요? 거기 답이 있는데 개발이 가능한 지역은 지가가 오르죠. 그럼 보전 지역은 지가가 오르지. 그럼 토지 소유자 간의 재산상 불평등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규제를 하면 언제나 지가가 하락한다? 상승할 수도 있고 하락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넘겨서요. 그래서 그 문제를 시장기구를 통해서 해결하는 제도가 7번 뭐다? 개발권 양도제다. 우리나라 제도 아니라 그랬죠. 공공의 부담 없다는 얘기는 재정 부담 없다는 얘기잖아요. 시장기구를 통해 규제에 따른 손실을 시장을 통해 보전 보상하는 제도가 된다. 그렇습니까? 그럼 자 8번에 개발권 양도제를 잘 활용하면 공익과 사익의 조화를 도모할 수 있죠. 끊고 이용 규제가 어떤 지역? 극심한 지역에 적용할 수 있다. 그래서 그 제도를 대체할 게 우리나라 제도 채워야 돼요. 용적률 거래제. 답은 훤하게 주고 묻습니다. 용적률을 개발지역 용적률로 거래하게 하잔다고 돼 있죠. 용적률 인센티브라고 쓰면 안 돼요. 얘는 뭐 용적률 거래제. 뭐 조금이나마 지금 시행 운용 중에 있는 것이니까 우리나라 제도 맞습니다. 아직 정착이 좀 안 된 측면이 있습니다만 현재 도입되어서 시행 중에 있다. 뭐가요? 용적률 거래제가. 10번 공견 자체가 중요해요. 공익성이라는 얘기잖아요. 공공성이라는 얘기가 공익성과 사회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소유권에 대한 제한 가능성을 인식하는 사고다. 절대적 소유권 인정하지 않더라. 절대성을 배제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공익을 위해 이용 처분에 제한을 두겠다. 대표적인 정책이 토지거래 허가제, 개발이익 환수제도. 그렇죠? 그럼 11번에 토지거래 허가제도는 공공용지 확보 수단으로 활용된다.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하는 거예요. 투기를 방지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투기 방지함 취지인 거니까 공공용지 확보는 거리가 멀다. X. 12번 공공기관 개발사업 등에 의해서 소유자 노력과 관계없이 그 키워드는 잡아야 돼요. 정상지가 상승분을 뭐해서 초과해서 현저한 이익을 받을 때는 뭘로 본다? 불로소득으로 보겠다는 얘기잖아요. 국가가 개발이고 뭐 할 수 있다? 환수할 수 있다. 13번 그러니까 물리적인 개발 사업 외에도 단순하게 형질 변경 사업, 지목 변경이 되는 사업도 개발이익의 환수 대상이 된다. 알고 가야 되고요. 14번은 숙지를 이제 하셔야 됩니다. 별거 아니어도 표준지 공시지가, 환지 방식은 간보율, 개발 부담 금제, 세금 중에 양도세, 재산세 등은 개발이익의 환수 수단이 된다. 그 놓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작년에 문제가 개발권 양도제를 써주고 개발이익을 환수한다 이렇게 물어봤으니까 이렇게 생뚱맞은 질문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5가지 불편하시더라도 숙제를 꼭 해두시기 바랍니다. 15번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잘 알고 가셔야 돼. 요거 현재 하는 제도예요. 시행 중인 거. 밑줄 2가지 친 것은 현재 시행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택지 소유 상한제 토초세라고 줄여서요. 토지 초과이득세 이 밑줄 친 두 가지는 지금 정책 아니에요. 아주 오래전 정책이고 뭘 하고 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현재 시행 중이다. 우리나라 정책이 또 아닌 걸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거니까 별표에서 유의하게 바랍니다. 선택형으로 물을 수도 있다. 대비를 해둘 필요 있겠습니다. X가 됐죠? 우리나라 토지 비축으로 갑니다. 계획 수립자는 국장이라고 그랬죠? 국장이 공공토지 비축을 체계적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기본 아셔야 돼. 10년 단위의 종합계획, 연도별 시행계획을 구분돼서 수립을 하다는 얘기입니다. 비축 사업 주체는 누구? LH, 또 시장군수구청장 하면 안 돼. 작년에 또 그렇게 물어봤으니까요.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자본금의 10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토지수익 연계채권, 줄여서 토지채권, 만기 몇 년? 종합계획 10년이죠. 기억하기 편해요. 만기도 10년이다. 혹은 토지은행 적립금 등을 활용해서 비축 사업을 수행한다. 조심하세요. 재정 투입하는 거 아니라 그랬어요. 다른 데 돈 끌어오는 거 아니다. 토지 채권과 토지은행 적립금으로 비축 재원을 조달하더라는 얘기입니다. 3번 공공토지 비축을 위해 LH가 토지 채권을 발행한 사례가 없다? 있다. 알고 가셔야 되고 4번 토지은행은 비축을 위해 토지주택공사에 설치되는 토지은행 계정으로 끊고 한국토지주택공사 회계에 포함을 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별도로 구분 관리한다. 사업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거니까 구분 관리한다. X. 5번도 한정이 될 수 있다 그랬어요. 수급조절용 토지의 취득이 나왔는데 공치법이죠. 정하는 토지 물건 또는 권리를 수용할 수 있는 수용 동그라미 치고 수용하는 토지는 무슨 토지? 그거 공공개발용 하셔야 됩니다. 앞에를 바꾸세요. 수급조절용 수용하지 않습니다. 앞에를 공공개발용 토지는 뭐 할 수 있다? 수용할 수 있다. 공익사업용이니까 걔는 조심해야 됩니다. X지문. 공공개발용은 공치법에 따라서 수용할 수 있다. 6번 공공토지를 통해 공급받은 민간사업자는 그 토지를 몇 년 이내에 3년 채우세요. 3년 이내에 지정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면 땅 투기하려고 하는구나 환매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니까 토지를 공급받은 자는 불법으로 전매, 전대할 수 있어요? 안 돼요. 투기하지 말라는 조항이 됩니다. 7번도 잘 챙겨갈 필요가 있어요. 농지는 농지 소유자의 매도 의사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매입한다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수용 방식이 다 아니다. 이야기 듣고 한다. 협의 매수 쓰세요. 농지는 협의 매수를 통해 취득할 수 있다. 다만 식량 안보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면 농지 매입을 제한할 수가 있더라. 좀 불편한 내용입니다만 보고 갈 사항이었어요. 올라가면 8번 계획관리 지역 자연녹지제는 또 농지 동그라미 쳐서 농지를 LH가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취득한 농지를 전용하기 전까지 이 의미는 비축용으로 활용하기 전까지는 농지니까 놀리지 마세요. 누구한테 맡기라고요? 동그라미 쳐서 맡겨서 운용하라는 겁니다. 법률상 내용인 거니까 잘 받을 필요가 있어요. 누구한테 맡겨서? 농어청 공사에 맡겨서 사용돼 운용할 필요가 있다. 9번 공유수면 매립 공사를 준공하였거나 시행 중에는 매립시 등으로 끊고 토지비축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연정되는 매립시에 대해서는 매립시 동그라미 치고 누구 승인 받아서 또 관할구역 시장 구수하지 말고요. 국장의 승인을 받아서 매립시 등 우선 매입할 수 있다. 그 얘기는 시장 구수 나오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계획 수립자가 누구라 그랬어요? 국장. 사업 주체는 LH니까 다른 거 나오면 안 됩니다. 10번 토지은행의 기본 취지. 미리 사서 땅 확보하면 집가가 안정되죠. 그렇게 해서 공공주택 분양가 낮출 수 있고 임대 산다는 경우 땅 싸게 빌려주면 임대료 부담이 적어지죠. 경쟁력도 제고할 때 기여할 수가 있다. 그 취지이자 목적이 되는 거니 그건 기본으로 할 사항입니다. 당구장 표시 가세요. 법률상 주요 용어로 갑니다. 암기할 거 몇 개 없어요. 공공토지의 정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그게 공공개발용 토지였고 토지시장 안정을 위한 수급조절용 토지, 그리고 조성된 매립지 및 매립 예정지다. 외우려 하지만 눈으로 익혀두세요. 거기는 그냥
비축을 정의할 때 비축이 뭐 땅 산다는 얘기잖아요. 취득해서 뭐 하는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토지은행 사업 누가 한다? 시장군수하지 말고 토지주택공사가 괜히 그 포인트 준 거 아니에요. 토지은행을 운영해서 수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제 4번, 5번은 유의하세요. 별표하고. 어려워서가 아니고 안 보면 또 이제 뭐 비축 대상 토지와 비축 토지는 같은 말 아니죠. 비축 대상은 취득하기 전이죠. 취득할, LH가 취득할 공공토지는 비축 대상 토지. 5번 그러면 비축 토지는 비축한 토지죠. 취득하에 뭐하는 관리하는 표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어려운 게 아니다. 그러니까 비축 토지는 취득하에 관리하는 토지다. 나머지 순서대로 취득이 산다는 얘기잖아요. 매입 수용 동그라미 치고 등등의 방법으로 토지은행 계정으로 전입 동그라미 쳐서 그렇게만 키워드 잡아냅니다. 관리갑니다. 비축 토지를 유지 보존 동그라미 쳐서 가치 증대하는 걸 뭐라고 한다? 관리. 이제 팔아먹어야 되죠? 공급. 임대 매각이란 말이 보입니까? 등등의 방법으로 공급 대상자에 뭐 한다? 제공하는 걸 뭐라고 한다? 공급이다. 이렇게 물어본다 하더라도 4번, 5번 정도가 관건이 될 거니까 나머지는 눈에만 익혀두는 것입니다. 자, 내려가서 주택정책은 별표 2개 가고요. 임대료 규제부터 가면 임대료 규제는 직접 간접히 이런 말을 안 씁니다. 그냥 규제라 그랬어요. 자, 임대료 규제는 정부가 규제한 규제 임대료 이상으로 이하로만 거래하도록 통제하지요. 그럼 임대료 하한제가 아니고 상한제다. X 최저 가격, 최고 가격, 최고 가격제. 그 상한 가격이 최고 가격이었습니다. 2번 상한 가격이 균형보다 높을 경우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위로 올라가야 되지요. 임차인 보호 효과 있다 없다. 바꾸세요. 그러니까 이쁘게 균형보다 낮을 경우로 바꾸세요. 그럼 표현이 예뻐집니다. 상한이 균형보다 낮을 경우 공급은 감소하고 수요는 증가해서 초과 수요가 발생한다. X 초과 공급이라고 쓰면 안 됩니다. 3번 규제는 단기보다 장기에 공급량을 더 많이 감소시키죠. 단기의 공급은 비탄력적, 장기의 공급은 탄력적. 의미가 뭐예요? 더 많이 감소한다. 그거 잊어버리면 안 돼. 규제는 어찌되었든 간에 공급이 감소한다. 4번 상한 가격이 균형보다 높을 경우. 그것도 잘못되어 있죠. 어떻게? 낮을 경우. 낮게 하면 돈 안 되니까 임대주택이 다른 용도로 전환될 수 있다. X 그렇죠? 돈 안 되니까 관리도 소홀해지죠. 질도 떨어질 수 있다. 5번에 임대료 규제는 임대부동산의 질적 차이를 초래할 수 있다. 6번 정부가 시장균형 임대료 이하로 임대료 상승을 통제하면 똑같은 표현이잖아. 임대료 규제하면 그럼 기존 임차인 내 집을 떠났다가 주택을 못 구할 수 있죠. 주거이동이 활발하다? 감소할 것이다. 그럼 신규 임차인도 주택을 구하기 어려워지죠. 넘깁니다. 7번 그래서 임대료 규제는 시장 임대료 이상을 지불해서라도 무슨 말이에요? 음성적 지불을 해서라도 임대주택을 구하기 위한 암시장을 형성하게 한다. 임대료가 이중가격이죠. 규제가격과 음성적 지불가격, 이중가격이 형성될 수 있다. 8번, 9번, 10번 묶어서 별표. 유의하세요. 규제로 인해서 공급이 탄력적으로 반응하면 해석을 해야 돼요. 공급이 더 많이 뭐하면 감소하면 장기적으로 주거 환경은 악화될 것이라 해야 되지요. 그래서 그 지문이 핵심이라는 얘기입니다. X 공급이 탄력적으로 하면 더 많이 뭐한다? 감소한다. 그럼 주거 환경은 악화될 것이다. 9번 임대주택의 공급이 완전 비탄력일 때 했습니다. 그럼 일단 아직은 모르겠고 일단 양변화 있어 없어요? 그럼 뒤에 임대료 규제가 나왔잖아요. 그럼 규제를 통해 공급이 완전 비탄력이라는 얘기는 의미는 뭐예요? 전혀 감소되지 않는다. 다 남아있다는 얘기죠. 그럼 임차인은 그대로 살면서 이전보다 부담이 적어졌죠. 임대인의 소득은 늘어난 효과가 있고, 소득은 줄어들었고 임차인의 소득은 늘어난 효과가 있죠. 정부의 개입을 통해 소득 불균형 문제를 완화하죠. 소득
재분배 효과다. 그러니까 불균형 문제가 심화가 아니고 어떻게 완화될 수 있다. X 표현 바꿔서 소득 재분배 효과. 중요한 용어를 했어요. 소득 재분배는 시장 기능이 아니라고 했죠. 정부가 수행하는 정치적 기능입니다. X짐은 소득 불균형 문제가 완화될 수 있다. 혹은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다. 10번 시장 균형보다 임대료 상한이 낮을 경우 조건은 맞죠. 그럼 또 수요와 공급이 탄력적일수록 초과 수요량은 탄력적이란 말이 양변화가 많다. 양 많아진다. 의미는 알자는 얘기예요. 그러면 수요가 탄력적이란 말은 뭐예요? 수요는 더 많이 뭐하고 증가하고 공급은 그 의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초과 수요량 많아진다는 얘기입니다. X 기는 분양가 규제가 똑같다 그랬습니다. 당구장 표시 불표가하고 민간 임대주택별 특별법 민간이잖아요. 임대 목적으로 제공하는 주택으로 임대사업자가 뭐한 주택 등록한 주택 동그라미 치고 건설 임대도 있는데 건설 임대에 건설한다는 말이 들어가면 되는 거고요. 그럼 매입 임대 동그라미 쳐서 1-2여기에 매입 임대는 산다는 얘기죠. 임대사업자가 뭐 등으로? 매매 등 동물점 소유권을 취득해서 임대하는 민간 임대주택을 말한다. 대충 보시면 안 돼. 특히 2번, 3번, 4번 몇 번 강조합니다 하면 또 시험이 되면 또 안 보인다 그래. 공공지원이란 말이 있죠. 공공이 임대사업자에게 자금을 지원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민간 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몇 년 이상 숫자는 기부원 동그라미 치고 목적으로 취득해서 더 중요한 표현 임대료 및 임차인의 자격 제한. 그건 여러분이 챙기셔야 돼. 임대료 임차인 자격 제한 받아서 임대하는 주택을 뭐라고 한다?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이다. 그럼 3번 장기 일반 동그라미. 다른 거 쓰면 안 돼. 거기에 장기 공공이라고 쓰면 안 됩니다. 지금 민간이죠. 그럼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이란 지원 민간 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이라고 되어 있죠. 아닌 주택을 몇 년 이상, 8년 이상 임대하는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입니다. 그러니까 2번은 정리를 못하면 3번도 뒤죽박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공지원의 키워드는 몇 년 이상, 더 중요한 키워드 임대료 임차인의 자격 제한 받는다. 그게 아닌 주택을 8년 이상 하는 게 장기 일반이었고 그럼 단기는 쉬워요. 4번 단기 민간 임대는 몇 년 이상 4년 이상 임대하는 목적으로 임대하는 민간 임대 884죠. 숫자 필수로 알고 가고 5번 임대사업자의 정의 공공사업자도 아니다. 아니다. 지금 민간입니다.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 사업자가 아닌 자로서 되어 있죠. 민간이 끊고 1호 이상 동그라미 지어서 민간 임대주택을 취득해서 임대하는 사업을 목적으로 뭐한 자다? 등록한 자다. 여기 나오는 지금 전부 시험 대상이 되는 거니까 잘 챙겨갈 필요가 있습니다. 반가로 2번 분양가 상한제를 붙여놓은 이유는 임대료 규제하고 논리가 같다 그랬어요. 그럼 1번 분양가 상한제는 신규 주택의 분양가격을 시장가격 이상으로 이하로 통제한, 이거 조심하라 했어요. 최저가 아니고 최고 가격제로 합니다. 정책의 배경, 수요자들의 주택 구입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신규 주택의 분양가격을 주택법령에 정한 가격을 초과하여 받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거죠. 3번, 똑같은 요령으로 분양가 규제로 수요와 공급이 탄력적이다. 끊고 내용을 좀 모르겠다고 해도 탄력적이란 말이 양변화가 많다 그랬죠. 그럼 초과 수요량이라 초과 공급이라고 쓰면 안 돼요. 규제하면 공급은 뭐하고 수요는 뭐하고 건설업자가 돈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공급은 감소 수요는 증가 초과 수요량은 많아진다. X 그게 아차하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하라는 얘기입니다. 8번 낮게 받으라니 돈 안 되죠. 공급자의 이윤 수익성이 제한되어서 상한제를 적용받는 주택 공급이 뭐한다?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그럼 적용받지 않는 것은 공급은 증가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5번 분양가 상한제는 정면의 표현 건설업체의 수익성을 낮춘다. 수익성이 채산성이 악화되므로 장기적으로 공급이 어떻게 돼? 감소해서 전체적인 주택 가격이 더 높아질 수 있다. 그렇습니까? X
전체적인 가격이 더 상승할 수 있다. 공급이 감소하니까요. 가격이 더 상승해서 주택 구입이 더욱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6번 문제점. 분양주택에 대한 프리미엄이 형성되면 분양권을 불법으로 전매하는 등의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올라가서요. 타이틀의 밑줄. 임대료 보조는 무슨 개입? 당연히 보조는 간접 개입이라 했습니다. 기본 틀이었고. 임대료 보조 정책은 표현이 이상하네. 임대료 저소득층의 임대료를 보조하는 정책은 이렇게 바꿉시다. 임대료를 보조하는 정책은 정부가 임대시장에 어떻게 한다고요? 간접적 개입하는 방법이다. 공급 물량을 늘려주는 걸 직접 개입이라고 했잖아요. X. 보조 정책으로 보조 정책으로 공급이 탄력적으로 반응할 때였습니다. 뒤에 보지 말고 해석하세요. 무슨 말이에요? 보조 정책으로 공급이 탄력적이 무슨 말이냐고요? 도만이 증가한다. 공급 증가를 유도하는 정책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임차인의 보호 효과가 커질 것이다. 그렇습니까? 오, 긴가민가하면 안 됩니다. 규제하면 단기는 물론 장기의 공급은 더 많이 감소하고 보조는 공급 증가를 유도한다 그랬잖아요. 공급이 더 많이 증가한다는 얘기니까 주거 안정이 효과적이다. 그렇습니까? 효과가 커질 것이다. 5 됐습니다. 3번 보조금을 동일한 금액으로 뭘로 준다고요? 현금으로 준다. 현금으로 지금 스스로 주거의 질을 결정할 수 있죠. 남은 금액은 다른 재와 소비로 허용이 가능하지요. 그러니까 다른 재와 소비량 이전보다 더 많이 증가한다. X. 4번 유의해서 사적 임대주택의 공급이 증가할 때 끊고 공급이 증가되면 임대료가 어떻게 돼요? 하락한다. 하락하는데 뒤에 조건이 포인트예요. 수요의 임대료 탄력성이 뭐하다? 크다. 그거 무슨 말이야? 탄력적이라는 얘기죠? 그럼 수요가 더 많이 뭐한다? 그럼 오히려 임대료가 어떻게 돼? 상승하지요. 그러면 하락 효과가 작아질 수 있다. 조심하세요. 그것도 조건을 바뀌면 답이 바뀌어버린 거니까 임대료 하락 효과가 커질 수 있다? 작아질 수 있다. 다시 공급이 증가하면 임대료가 내려가죠. 근데 임대료 탄력성이 크다는 얘기는 수요가 더 많이 증가할 거니까 임대료가 오르죠. 그럼 하락 효과가 작아질 수 있다. 5번 정부가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보조해주면 단기적으로 물어봤어요. 보조해주면 수요가 뭐한다? 증가한다. 임대료가 뭐한다? 상승한다고 해야 되죠. 그렇습니까? 기본기잖아요. 보조해주면 수요가 늘어나서 임대료가 상승한다. 그럼 임대료가 단기에 오르면 시장에 뭐가 발생했어요? 초과임. 핵심이 여기 따라했죠. 그럼 초과임이 보이니까 임대사업자가 공급을 장기에 증가시킨다. 공급이 증가되면 다시 임대료가 어떻게 돼요? 하락한다. 그러니까 공급 증가를 유도하는 정책이다라고 기억을 하는 것이 실수를 줄이는 방법이라고 했어요. 6번 임대주택 공급자, 그러니까 5번 어떻게 하실까요? 임대료가 뭐한다? 상승한다. X. 단기적으로 물었으니까. 6번 공급자에게 저리의 자금을 준다. 생산자 보조죠? 공급이 뭐한다? 증가. 그건 똑같아요. 그럼 임대료 인하 효과가 있다. 수요자 보조는 생산자 보조보다 임차인이 주거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죠. 바꿔서 볼 수도 있어요. 생산자 보조 방식은 주거지 선택이 자유롭지 못하다. 제한된다는 얘기입니다. 바우처 제도, 법률 용어로 뭐라고 쓴다? 주거, 급여. 어차피 보조금 정책이죠. 임대시장에 무슨 개입? 간접 개입, 직접 개입이라고 쓰면 안 됩니다. 9번 바우처 제도는 똑같은 얘기죠. 효용을 뭐하고? 증대시키고 임차인의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 바우처가 나오면 수요자 보조는 같은 맥락으로 대응하면 됩니다. 10번 바우처는 지역별 소득별로 차등지급 동그라미 치고 타 용도로의 전욕을 방지한다는 얘기는 지급받은 바우처는 다른 재와 소비에 쓸 수 있다? 그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뭐 내라? 임대료 내라는 가격 보조 방식이다. 그러니까 대신 임대인 계좌에만큼의 그만큼의 금액을 넣고 있는 거니까 이게 다른 용도로는 이용이 안 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현금 보조가 아니고 가격 보조 방식이었습니다. 반가로 4번 타이틀 핵심 밑줄.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한다. 무슨 개입이다?
직접 개입이다. 1번부터 장기 공공임대 동그라미 치겠습니다. 장기 공공임대주택은 숫자는 아직 안 물어봤는데 걔는 몇 년 이상이에요? 30년 이상 혹은 50년 이상입니다. (50년) 이상 임대 목적으로 매입 혹은 건설해서 공급하는 걸 장기 공공임대라고 되어 있죠. 그게 무슨 개입이라고요? 직접 개입이다. 그러니까 이게 숫자가 뭐 중요한 건 아닌데 7번 때문에 7번 먼저 구하세요. 7번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장기 전세 동그라미 치고 누가 하는 거예요? 공적 주체, 그 뭐 종류가 중요한 게 아니고 국가, 지자체, 지방공사, LH, 그 민간 상업자 아니에요. 건설 또는 매입하는 주택으로 몇 년의 범위에서 동그라미 쳐 20년 이상이라고 쓰면 안 됩니다. 30년이라고 또 물어본 적도 있었어요. 20년 범위 내에서. 키워드는 보여주잖아요. 전세계약 방식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을 뭐라고 한다? 장기 전세주택. 현재 시행하고 있어요. 무슨 개입? 직접 개입. 맞아요. 그러니까 혹여라도 이게 써놓고 합니다. 행복주택 밑에다가 쓸게요. 이전 정부 정책인데 지금도 시행을 하고 있는 거니까 행복주택 공급도 무슨 개입? 직접 개입이다. 행복주택도 정부가 임대시장에 직접 개입하는 무슨 개입이다? 직접 개입이다. 예전에 희망주택이라는 똑같은 표현인 거니 같은 맥락으로만 봐두면 되겠습니다. 올라가요. 자, 2번 갑니다. 다시 1번부터 장기 공공임대주택은 공공부문이 시장 임대료가 무슨 말이에요? 사적 시장 임대료보다 낮은 임대료에서 임대주택을 공급해야 되죠. 그래야 임차인 보호 효과가 있다. 넘기면 안 됩니다. 동그라미 2번. 무슨 넘어가네. 정부가 공급하는 국민임대주택의 임대료가 사적주택의 임대료보다 낮을 경우 그렇습니까? 그럼 사적시장 임차에는 임대료가 선 어디로 간다? 공공으로 국민임대주택이 공급되는 지역으로 주거이동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니까 공공이 공급되면 사적의 수요가 뭐 한다는 얘기예요? 감소한다는 얘기. 지금 그걸 정리하는 거예요. 사적의 수요 감소되면 사적 임대료 어떻게 돼요? 하락한다. 돈 안 되죠? 장기적으로 사적의 공급은 뭐 한다? 감소된다. 그럼 다시 임대료가 상승할 수 있다. 그러니까 사회 전체의 양은 안 변한다 그랬죠? 공공의 공급이 늘어난 만큼 사적의 공급은 뭐 한다? 감소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5번, 3번. 공공임대주택이 확대 공급을 하면 끊고 그럼 임차인에게 대체재가 늘어난 거죠. 사적 시장에서 수요의 탄력성을 높게 하는 요인이 된다. 4번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끊고 장기적으로 사적 임대주택 공급을 뭐하고 그 증가라고 쓰면 안 돼. 감소시키고. 왜 감소해요? 돈이 안 되니까 공급 물량을 줄여간다는 얘기죠. 감소시키고 끊고 사적 임대주택이 다른 용도로 전환되는 요인이 된다. 그렇습니까? 5 됐습니다. 5번 정부가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가 역시 사적 시장보다 낮다면 그 차액만큼 누구에게? 공공임차인에게 주거비를 보조하는 효과가 있다.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그 의미는 그 공공임대료는 민간보다 뭐해야? 낮아야 한다. 그래야 보호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6번 공공임대를 확대하면 사회계층과 또 나오네 소득 불균형 문제가 이전보다 완화되는 효과가 있다. 줄여서 뭐라 그래요? 소득 재분배. 그러니까 임대사업자의 소득은 그대로고 임차인은 덜 낸 꼴이 된 거죠. 두 주체 간의 불균형 문제가 완화가 됐으니까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다. 당구장 표시로 갑니다. 주거기본법 챙겨야 할 내용입니다. 주거종합계획은 누가 수립? 국장 동그라미 치고. 국장은 국민의 주거 안정과 주거 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주거종합계획을 수립시키는 아마 걔는 물어볼 가능성이 커요. 2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거비 부담이 과다하여 주거생활이 덜 영위하기 어려 누구에게? 동그라미 쳐서 저소득 가구에게 주거급여를 지급해야 되죠. 이게 바로 바우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주거기본법은 사회적 약자의 주거 안정을 보호하는 취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3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거급여 대상이 아닌 중산층 이상의 가구에게도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중산층은 안 된다. 주거급여 대상이 아닌 누구에게? 저소득층 가구. 바꾸세요. 저소득층 가구에. 급여 대상이 아닌 계층에도 지급을 할 수는 있습니다. 3번은 잘 챙길 필요가 있어요. 틀린 게 뭐라고요? 저소득 가구에게도 이렇게 바꾸세요. 4번은 3번 물었던 거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민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을 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뭐다? 최저 주거 기준. 누구를 대상으로 한다고요? 중산층 이상 아니라 그랬어요.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최저 주거 기준을 설정 공고해야 된다. 5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최저 지구 기준에 미달가구 동물을 음시해서 그 미달가구니까 사회적 약자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어떻게 우선적으로 공급을 하거나 개량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 자금을 지원한 기구가 여러분 공부했던 주택도시기금에 쓰세요. 주택도시기금 이렇게 개량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국민주택 규모 이하 매입, 임차, 개량, 리모델링, 대지 조성 사업에 자금을 지원하는 게 뭐다? 주택도시기금이었습니다. 거기까지 볼게요. 보고 쉬었다 가겠습니다.